이어폰을 식당에 두고 와서 블루투스 마이크로 대체하는데 단정하게 단추도 걷고. 안녕하십니까, 모텔하는 32살 윤 사장입니다. 오늘은 모텔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모텔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3가지 능력 꼭 필요합니다. 꼭 필요해요. 호텔이 아닌 일반 30개 내지 20개의 객실을 모텔을 운영하시려는 분들은 꼭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. 첫째, 주차를 잘해야 한다. 주차를 잘해야 됩니다. 저희 객실이 40개가 안 되는데 매일 손님이 꽉 차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주차를 전담으로 하는 직원을 쓸 수가 없어요. 결국 사장이 발렛을 해줘야 됩니다. 손님한테 직접 대시라 그러시면 별로 안 좋아하시겠죠. 하루 매출 30만원, 50만원, 많게는 100만원 넘게 벌려다가 주차 한번 잘못해가지고 기스라도 나면은 그날 매출은 그냥 수리비로 고스란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.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식당 같은 경우는 짧으면 한 30분, 길면은 2시간 정도 주차를 하죠. 근데 모텔은 차들을 차곡차곡 집어넣어야 돼요. 다음날 아침까지 주무시기 때문에 차를 한정적인 공간에 테트리스 하듯이 잘 넣어야 됩니다. 그리고 손님들 차가 다 제각각이에요. 난 바람이 있는데 우리 모텔에 오는 손님들 차가 다 모닝이었으면 좋겠어. 다 모닝이었으면 좋겠어. 그럼 주차하기 얼마나 쉬울까? 너무 조금 이기적인가? 나중에 우리 단체 손님 들어오면은 한정된 공간에 제가 주차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본력이 되시는 분들이나 뭐 그런 사장님들이 이제 넓은 부지가 있는 건물에서 운영을 하시면 좋죠. 근데 주차 정말 잘하는 직원을 고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. 근데 저는 그럴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다 제가 합니다. 자, 둘째, 참을성이 좋아야 됩니다. 참을성이. 저는 비흡연자입니다. 간혹 술 취하신 분들이 술에 취하신 채로 모텔에 담배를 피우면서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게 물고 들어오시면 굉장히 짜증이 나요. 뭐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는 이제 비흡연 공간이라는 인식이 좀 만연해졌는데 호텔이 아닌 모텔에서는 아직도 흡연이 굉장히 많습니다. 참아야 됩니다. 참아야 돼요. 이건 담배 연기가 아니라 좀 많이 센 불에 바짝 볶는 로스팅하는 커피 향이다 하고 스스로 최면을 걸면서 참아야 됩니다.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데까지 1년 4개월 걸렸어요. 1년 4개월. 다행인 건 모텔의 손님은 프론트에서 계산만 하고 방에 들어가시기만 하면은 끝나요. 계속 서비스를 요청하시지 않습니다. 네, 프론트에서 계산하고 들어가시기만 하면은 끝. 아무리 길어도 3분만 참으면 됩니다. 뭐 식당처럼 뭐 계속 달라 뭐 없다 이러지 않습니다. 그러고 보니까 숙박업 굉장히 편한 것 같죠. 근데 이거 참아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얘기 해보고 싶었어. 우리 가족들하고 외식하러 뭐 고깃집 가거나 하면은 외식하고서 35,000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뒤에 5,000원 뭐 왜 붙여요? 3만원에 합시다 뭐 이러는 아버지 있어요? 그런 어머님 계십니까? 예를 들어서 뭐 차에 기름을 넣어요. 주유소에 갔는데 기름 6만원 넣고 나 지난번에도 왔는데 기름 5만원에 합시다. 깎아서 해주세요. 뭐 그러는 분 있어요? 고속도로 톨비가 17,000원 나왔는데 2,000원 깎아서 15,000원에 합시다. 그러는 분 있습니까? 뭐 숙박업은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. 나 현금이 지금 3만원밖에 없는데 3만원에 해줘. 반값 35,000원인데 그냥 다 깎으려들어. 뭐 몇백만원짜리나 몇천만원짜리나 하물며 몇십만원짜리 뭐 컴퓨터를 사거나 그럴 때는 뭐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깎는다는 것 좀 이해를 하겠는데 숙박업을 하면은 특이하게 시장에서 콩나물값 깎듯이 그렇게
그렇게 값을 깎으려 들읍니다. 물론 빈 방인 것보다는 방을 채우는 게 나아요. 깎아서라도 방을 채우는 게 남아요. 근데 별의 별 이유를 들면서 깎으려 들면은 저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. 그래도 모텔의 손님은 프론트에서 계산만 하고 방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돼요. 계속 서비스하는 게 아닙니다. 네, 딱 3분만 참으면 돼요. 3분만. 아무리 길어도 3분만 참으면 돼요. 세 번째, 손재주가 좋고 잡기에 능해야 한다.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기부술자를 부르면은 다 돈입니다. 뭐 콘센트 교체, 방불 스위치 교체, 뭐 침대 프레임 고정시키는 거, 전등 같은 거 교체하는 거, 문고리, 수전, 변기 뚫는 거, 욕조 땜빵 하는 거, 물탱크 펌프 고치는 거, 뭐 난방 펌프 수리하는 거, 온수 펌프, 뭐 에어컨 콘덴서, 어지간한 건 다 직접 진단하고 직접 교체할 수 있으면 좋아요. 뭐 아파트나 빌라 이런 가정집처럼 설비가 좀 획일화된 곳은 뭐 아파트를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모텔 같은 경우는 상업적인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의 규모나 아니면은 지어진 연식에 따라서 설비가 다 다릅니다. 뭐 이런 거 할 줄 모르면은 우리 설비 사장님들 잠깐 와서 보고 이거 고치면 됩니다 하고 부품값 딱 수리하고 가시는데 뭐 1시간당 뭐 10만원, 15만원 기본으로 드려야 됩니다. 네, 짧게 보고 가셔도. 분명히 모텔이 하루 매출이 여러 업종들보다는 좀 높습니다. 하지만 고정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이 좀 만만치 않아요. 문제 하나 터지면은 몇십만원, 몇백만원은 그냥 나갑니다. 예방 정비하듯이 손재주가 좀 좋으신 분들은 그런 걸 굉장히 아낄 수가 있어요. 네, 내가 손재주가 좋은가? 이런 분들은 모텔 하는데 아주 좋습니다. 오늘은 이야기가 짧죠?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. 첫째, 주차를 잘해야 된다. 둘째, 잘 참아야 된다. 셋째, 손재주가 좋아야 합니다. 뭐 얘기하고 보니까 뭐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숙박업을 좀 계획하시거나 창업하시려는 분들한테는 꼭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본인 손이 발인지 손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. 발인가? 족발?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이상 모텔하는 32살 윤 사장이었습니다.